I 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안녕하세요. 커피동행TV 프로바리스타 백보입니다. 오늘은 라떼아트에서 한 파트를 배워볼 건데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600ml 피처에서 이 코의 끝부분, 여기를 300ml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지금은 여기 커피 아메리카노를 제가 좀 담아놨고요. 300ml를 담아서 사용을 많이 해요. 네, 연습, 물론 한 잔 만들 때는 우유 200ml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더 적게도 사용하기도 하고, 많게도 사용을 하고요. 근데 초보자나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처음에는 300ml, 600ml 피처의 절반 정도 되는 300ml 양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은 300ml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지금은 액체 상태에서는 부피량이 피처의 절반 정도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카푸치노용 스팀 밀크를 만든다면 부피가 더 많이 차오를 거고, 라떼아트용 실크 밀크 요런 것들은 좀 공기 주입량이 적고 하다 보니까 부피가 그렇게 막 헤비하게 차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부피의 변화는 생기게 돼 있죠. 자, 근데 뭐냐면, 자, 스팀을 치고 나면 부피의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돼요. 네. 자, 이렇게 스팀을 치고 난 후에 부피가 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라떼아트를 그리기 위한 잔에 안에 에스프레소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스팀을 잘 했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 바리스타들이 하는 동작 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바닥을 두드려서 위에 잔 거품이 있다면 깨주고, 이렇게 돌리면서 거품을 한 번 더 혼합해주고, 이런 워밍업 동작을 할 거야. 그러고 바로 그림을 그리느냐, 바로 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준비된 여분의 피처나 아니면 여분의 잔에다가 이렇게 좀 덜어내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초보분들이 이 더는 동작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왜 더는지, 예전에 제가 라떼아트 강습법을 하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볼까 해요.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잔에 그림을 그릴 때, 자, 우리가 높이, 원존, 투존,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높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 아니면 안 그려지고 수직으로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림을 그리려면 이 주둥이 끝부분을 최대한 크레마 표면에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자, 지금 당장 그림을 그릴 건 아니죠? 지금은 양을 좀 채워주면서 안정화를 하게 됩니다. 자, 한 이 정도 찼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 정도 찼을 때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라떼 아트가 이제 완성이 되려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피처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어느 각이 좋냐? 이 각이 좋네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피처 각을 숙여줘도 컵 주둥이 부분에 피처가 걸려서 표면에서, 자, 표면과 주둥이가 벌어져 있죠. 그러면 최대한 붙여줘요. 붙여. 자, 잔을 더 기울이면 넘치게 되죠. 잔은 이제 그만. 이제는 주둥이를 붙여봐요. 더 가까이. 근데 아직 여유 공간이 앵글로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1cm 이상 떨어져 있는데 벌써
쏟아지게 돼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이 주둥이 표면에서 이 크레마의 표면까지 1cm 미만으로 최대한 가깝게 붙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피처 안에 스팀을 치고 부피가 커지면, 우유의 부피가 커지면 붙이기 전에 이미 용량에서 밀어내는 그 힘 때문에 앞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아직은 더 기울여 줘야 되는데, 아직 그림이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데 피처 안에 우유가 많기 때문에 더 붙이지 못하고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림은 안 그려지고 계속 안으로만 우유만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양이 차니까 다시 세워줘야 되고, 다시 떨어지게 되고, 다시 부어줘야 되고, 다시 세워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버려주는 거야, 옆에다가. 그래서 용량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최대한 붙일 수가 있어요. 코코스를 여기서 조금 더 버려주면, 자, 거의 0.5cm 미만으로 크레마 표면하고 주둥이 끝부분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유를 좀 버려주는 거죠. 네. 한 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누면 말 그대로 버리는 거고요. 2잔, 뭐 3잔 여러 개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좀 이렇게 대형 피처를 쓰게 되는 거고, 스팀을 여기에다가 바로 치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바쁜 매장에선 흔하게 있어요. 자, 대형 피처 가지고 스팀을 치고, 똑같아요. 뭐 피처가 커서 뭐 호너 포인트 잡는 게 뭐 더 어렵다,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다 보면 누구나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큰 피처를 가지고 라떼아트를 하기 위해서 갖다 대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용량이 안 맞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덜어내고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덜어놓고 라떼아트하고 다음 잔 할 때 다시 갖고 와서 라떼아트를 하고요. 아니면 대형 피처로 스팀을 치고 작은 피처에다가 옮겨 담아서 라떼아트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유를 스팀을 치고 우유를 이렇게 옆으로 나누는 이유, 버리는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림을 그리려는 에스프레소 위에 크레마 표면과 이 주둥이를 최대한 가깝게 붙이기 위해서 라는 거. 그 다음은 많이 스팀을 치고 조금씩 분배해서 쓰기 위해서. 자, 분배를 할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처음은 괜찮아요. 처음은 하고 바로 만들고, 다음 두 번째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나눠 불 때, 이때는 이미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원통의 거품이 충분히가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섞어서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 잔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버려줘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정도 버려주냐? 이 한 잔에 라떼아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유 양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책정하느냐? 평소에 연습할 때, 자, 이 잔을 가지고 라떼아트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에스프레소가 이 정도 있을 거고, 우유를 가득 채워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대부분 이 정도로 차게 되죠. 그러면 자, 역으로 처음에 잔에다가 넣은 전체 양을 빈 피처에다가 담아 보세요. 자, 그러곤 이 부피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이 무게, 이 용량, 몇 밀리리터, 몇 리터가 들어갔는지. 자, 그러면 이게 라떼아트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